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얼핏 보면 세상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많이 알고 어떤 책을 읽었으며 어떤 학위를 지녔는지가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 배운 게 많아도 결정적 순간에 흔들리고 머리로는 다 이해했다면서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지식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이미 모두가 예전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자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자주 길을 잃는다. 문제는 명확하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기 때문이다. 그 깊은 골짜기를 건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지혜도 그저 문장으로만 머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손에 구한 것과 같다. 재료 목록은 정확하고 조리 순서는 상세하며 완성된 요리의 모습은 사진으로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레시피만으로는 요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불을 켜야 하고 칼을 잡아야 하고 손에 베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를 듣고 재료가 익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불의 세기를 조절해야 한다. 레시피는 완벽해도 조리 과정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도 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책에서 배운 지혜는 이해할 때까지만 빛나고 그 이후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행동에서 나온다. 지식은 언제나 가능성에 불과하다. 가능성은 행동을 만나야 비로소 현실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착각한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안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해석하며 결국 무엇을 하느냐를 선택하는 것에 있다. 지식은 도구가 될지언정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지식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지식은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서는 훌륭한 요리를 만들지만 잘못된 손에서는 위험해지는 것처럼 지식도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선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을수록 교만해지거나 행동 없이 이론만 늘어놓거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 지식은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도착점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지식을 수집의 대상으로 보면 그것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서가에 꽂힌 책처럼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의 삶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지식을 행동의 재료로 보면 그것은 삶을 재구성하는 도구가 된다. 같은 지식이라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쓸모없는 정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지식을 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그 지식은 허상일 뿐이다. 인생은 결국 행동을 통해 의미가 생긴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되지 않으면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일 뿐이다. 아무리 깊은 통찰도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 머문다. 삶은 생각하는 동안이 아니라 움직이는 순간에 의미가 발생한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느냐다. 후회도, 자부심도, 성장도 모두 행동의 결과물이다. 세상의 불완전함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환경, 완벽한 준비, 완벽한 시기는 찾아오지 않는다.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결국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성찰이 곧 행동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뜻이다.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선택도 기준 없이 흔들린다. 성찰은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한 핵심 연료일 뿐이다. 결국 지식과 삶 사이에는 건너야 할 간극이 존재한다. 그 간극을 건너게 하는 것은 용기와 선택 그리고 반복이다. 용기는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시작하게 만들고 선택은 방향을 정하게 하며 반복은 그 선택을 습관으로 만든다. 지식은 이 과정에서 지도의 역할을 할 뿐이다. 지도를 들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발을 내디뎌야 한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쌓여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에 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에 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을 의지의 동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알아도 의지가 그것을 향하지 않으면 삶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니체의 말처럼 지식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쥐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인간의 본질을 결정한다. 지식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선택지 중 무엇을 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없으면 지식은 그저 머릿속을 맴도는 정보일 뿐이다. 철학자 칸트 역시 행동 없는 원리는 공허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아무리 옳은 원칙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칸트가 말한 실천 이성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도덕적 원칙을 아는 것과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별개다. 지식은 원칙을 제시하지만 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선택과 용기의 영역이다. 칸트가 강조한 것은 결국 행동의 일관성이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답게 산다. 역사적인 큰 변화는 언제나 생각의 많고 적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법률을 공부한 지식인이었지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비폭력 불복종이라는 행동이었다. 그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다.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다. 넬슨 만델라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일관되게 지켜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도 먼저 움직인 사람이 삶의 방향을 바꿔왔다. 거창한 결심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작은 단위의 실천이 반복될 때 지식은 비로소 나의 삶이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너무 크게 설정한다는 데 있다. 이제부터 매일 운동하겠다. 앞으로는 절대 화내지 않겠다. 책을 매일 1시간씩 읽겠다는 식의 목표는 사흘을 못 가 무너진다.
변화는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 실천의 지속에서 온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가 평생 실천하지 못할 거대한 다짐보다 훨씬 강력하다. 다음의 3가지 훈련이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다. 특별한 도구도, 타인의 도움도, 완벽한 환경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움직이겠다는 선택뿐이다. 첫째, 매일 하나의 지식을 행동으로 옮긴다. 책에서 좋은 문장을 봤다면 그 문장에 맞는 행동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해본다. 예를 들어 감정 조절에 대한 글을 읽었다면 그날 단 한 번만이라도 반응을 늦춰보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 대응하지 말고 3초만 멈춘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가 반응하는 것은 감정인가, 생각인가? 이 한 번의 멈춤이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시작점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하는 것이다. 한 번의 시도는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반복되지 않더라도 그 경험은 기억 속에 남아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된다. 행동이 개념을 완성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단 한 번의 실천 없이는 그저 추상으로 남을 뿐이다. 둘째,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완벽한 준비가 끝나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평생 출발선에 머물게 된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변화를 미루는 가장 그럴듯한 핑계다. 완벽한 환경, 완벽한 시기, 완벽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함은 장애가 아니라 출발의 조건이다. 시작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운동복을 사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완벽한 루틴을 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당장 팔굽혀펴기 몇 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어도 괜찮고 숨이 차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몸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내일의 선택을 조금 더 쉽게 만든다. 불완전하게 시작한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변화한다. 셋째, 하루의 마지막 1분을 성찰로 마무리한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 오늘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내일의 태도를 바꾼다. 성찰은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다. 성찰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일기를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빠르게 돌아본다. 아침에 읽은 글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문장이 있는가? 대화 중에 배운 경청의 원칙을 적용했는가? 작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했는가?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하나도 없다면 내일은 단 하나라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다. 이 1분의 성찰이 지식과 삶의 간극을 조금씩 좁혀간다.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지식은 희미해지고 감동은 사라지며 다짐은 잊혀진다. 결국 당신은 여전히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변화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그 기회는 사라진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작은 실천은 머릿속에만 머물던 지혜를 실제 삶의 힘으로 바꿔준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배운 만큼 움직이기 시작하고 움직인 만큼 달라지기 시작한다. 변화는 거창한 결단에서 오지 않는다. 작은 행동의 반복에서 온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것이 지식을 삶으로 옮기는 첫걸음이다. 지식은 당신을 풍요롭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당신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글자에 불과하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방향을 만들 때 비로소 나타난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통해 어떤 태도를 택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 지식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바로 그 간극을 건너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아는 사람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 오늘 당신의 행동 하나가 당신의 지식을 진짜 힘으로 바꾸기 시작한다.